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여태껏 운명의 여자를 만나지 못해 일명 모쏠로 살아온 저는 언젠간 내 인생을 다 바칠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하나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내 운명 같은 여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정말 다 견딜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어디가 모자라서 연애나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종종 주변 여성들의 대시도 있었고요. 운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받아주지 못했지만요. 어디 가면 남자답게 생겼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직장도 괜찮고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죠. 다들 저를 보면 저같이 괜찮은 사람이 왜 여자친구가 없냐며 안타까워하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친구들은 이제 결혼이다, 출산이다, 뭐다. 다들 바쁘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곧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6개월 전 저는 정말로 제 운명의 여자를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경기도 모처에 있는 거래처를 다녀오던 날 길을 몰라 헤매다 들어간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뒤따라오던 경차가 갑작스레 제 차 꽁무니에 부딪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여성분을 보던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운명이다 라고. 화려하진 않아도 화장기 없이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목구비, 그리고 실루엣이 드러나는 하늘하늘한 원피스에다 바람의 원피스가 나부낄 때마다 아슬아슬 드러나는 글래머러스한 몸매. 게다가 부러질 듯 가느다란 손목과 발목. 그리 높지 않은 구두를 신었지만 작지 않은 키에 긴 생머리까지. 정말 제가 꿈꾸던 사람 같았습니다. 첫눈에 반했지만 물론 외모만으로 운명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미처 제 차를 보지 못했다며 어디 다치는 곳은 없냐며 너무나도 미안해하는데 그 모습마저도 정말 예뻐 보이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제 차가 외제차라 수리비도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자기가 그냥 가겠냐며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함을 표현했고 결국 수리 후에 연락을 달라며 저에게 연락처를 적어주고 떠났습니다. 저렇게 얼굴도 예쁜데 마음까지 예쁘다니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물론 수리비를 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덕분에 그녀의 연락처까지 알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외제차긴 하지만 곧 바꿀 생각이기도 했고 그녀의 연락처를 받은 비용으로 따지자면 싸게 쳤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서울로 돌아온 저는 며칠 뒤 고민 끝에 그녀에게 문자로 연락을 했습니다. 외제차라 수리가 오래 걸린다는 사고 핑계를 대며 말이죠.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았냐 걱정을 하는 그녀의 말 뒤에 붙은 우는 이모티콘까지. 정말 너무나 귀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수리비 걱정은 마시고 그녀에게 다친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병원을 다녀오시라 권했습니다. 어떻게 사고 피해자이면서 저까지 걱정을 해주시냐. 너무나 친절하다는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은 사르르 녹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사고 핑계로 그녀와 몇 차례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연락을 하며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그녀는 30대 초반의 나이이며 교회에서 조용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녀의 이름이 예진이라는 것, 그리고 현재 애인이 없다는 것까지요. 연락의 계기가 사고 때문이었어서 그런지 저와 연락을 할 때면 그녀가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녀 또한 저와 하는 대화를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심사숙고 끝에 사고와 수리비 관련으로 드릴 말씀이 있으니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신 곳으로 가겠다고 예진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녀는 알겠다며 자신이 운영하고 있다는 카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기도 했지만 어쨌든 예진 씨에게 가는 길은 너무나 짧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졌었죠. 설레는 마음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는 길 내내 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예진 씨 얼굴을 보는 순간 펑 하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는 예진 씨, 정말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그리고 제 마음은 더 이상 주체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자리에 앉아 사고 관련 이야기를 꺼내는 예진 씨에게 저는 참지 못하고 제 마음을 말했습니다. 첫눈에 반했고 차 사고마저 운명처럼 느껴진다고. 수리 비용은 핑계이며 그저 한 번만 다시 만나 알아가고 싶었다고요. 그 말에 예진 씨는 놀란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상기된 두 볼이 너무나도 귀여웠죠.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 또한 저와 몇 차례 문자를 주고받으며 너무나도 즐거웠다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말이죠. 제 인생의 첫 연애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었죠. 그리고 첫 연애지만 마지막 연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예진 씨는 정말 제가 꿈꾸던 여자였습니다. 그토록 제가 원하던 나의 운명,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다투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은 저의 사업상 빠질 수 없는 접대 문제 때문에 예진 씨가 토라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내 자신이 생각이 짧았다며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을 안다며 오히려 저를 이해해 주려고 했거든요. 천사 같은 그녀 덕분에 저는 인생 최대의 행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스레 예진 씨와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하지만 저희에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킨십에 있어서 예진 씨와 저는 견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키스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제가 미처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은 아니지만 사랑을 하다 보면 이 사람과 모든 것을 함께 하고픈 것이 남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진 씨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녀는 어쩐 일인지 저와 함께 밤을 보내는 것에는 주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설득도 해보았고 나중에는 애걸도 해보았습니다.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예진 씨는 정말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을 입었을 때에도 태가 나고 정말 훌륭한 몸매죠. 그런 몸매를 가진 여자와 만나고 있는 남성이라면 그 누구도 자랑스럽고 또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여성을 만나고 있는 남자였고요. 제가 그런 마음을 먹을까봐 두려운 것인지 예진 씨는 자신의 집에도 절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약간은 서운했지만 결국 저는 예진 씨의 의사를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고 저는 그녀가 마음을 먹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요. 결론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예진 씨를 아껴주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순탄한 6개월의 연애 생활을 거쳐 결혼 날짜를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예진 씨는 저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집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녀도 나름대로의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뛸 듯이 기뻐하며 거래처의 약속도 미룬 채 그녀의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차와 다가를 내오는데 그마저도 정말 사랑스럽더군요.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예진 씨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그녀는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저 할 말이 있어요. 네, 예진 씨 뭔데요? 저 사실은... 앵두 같은 예진 씨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그녀의 말이 끊어질 때마다 저의 숨도 끊어질 것 같았지만 열심히 예진 씨의 말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예진 씨의 말은 정말 상상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 사실은 남자예요. 아직은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땡땡땡 젠더예요. 예전부터 저는 제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호적상으로는 여자가 맞지만 몸은 아직. 거짓말 하지 말아요, 예진 씨. 나랑 결혼을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진 씨, 그럼 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진 씨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여자로 생각하고 살아왔기에 어른이 되자마자 가슴 수술을 했고 호적도 여성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반 씨는 아직 남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저는 너무나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라고 생각했던 예진 씨가 사실은 그였다니.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저의 손을 예진 씨가 붙잡았습니다. 오빠, 가지 말아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거 놔요.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에요. 놔줘요. 오빠, 제가 수술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오빠는 무슨 오빠야, 여자도 아닌 게. 저는 예진 씨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너무나 큰 배신감에 휩싸인 저는 순식간에 사랑하는 예진 씨에게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놀란 예진 씨는 충격을 먹은 듯 저의 손을 놓았습니다. 화가 난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왔고요. 그 후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예진 씨는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예진 씨는 이제 없는 거겠죠. 아주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집에는 뭐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잘난 아들 잘나게 키웠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모님께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녀가 수술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까요? 저는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진 씨와의 결혼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